목요일에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전략 어떠한 방향을 잡아보면 좋을지 일단 뉴욕 파트 먼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ASML의 실적 쇼크, 그 여파가 혹시나 이틀째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과는 달리 다행히도 일부 반도체 주들이 반등을 시도했고요. 그러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 기업들의 호실적 역시도 시장 상승을 견인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다시 한번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약간의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난 가운데 그래도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3%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고요. 마이크론이 4.7%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물론 ASML과 반도체 장비 내부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등의 종목들은 일부 하락세를 이어가는 분위기. 그런 가운데 지금 실적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 실적을 내놓은 기업 가운데 79%는 호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 이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와 유나이티드 항공, 그러니까 금융주와 항공주, 경기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줬습니다. 이 부분 역시 투심을 살려줬고요. 주요 종목들입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가운데 스탠리 드러켄밀러죠. 올해 상반기에 엔비디아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시장에 많은 우려감을 일으켰던 바로 그 이 전설의 억만장자 투자자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 다시 보니까 훌륭한 기업이고 내가 올해 팔았던 것은 아주 커다란 실수였더라. 이런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장중에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상승폭을 확대해가는 움직임. 그리고 인텔의 경우에는 하락세를 띄었는데 중국 안에서 수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장중에 블룸버그의 보도를 통해서 이 퀄컴에 대한 인수를 대선이 끝난 이후로 미룰 수 있다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M이죠. GM의 경우에는 이 리튬 아메리카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8천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아주 안정적인 리튬의 공급처를 확보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 주가는 2.4%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반도체와 관련해서 여러 외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었던 베런스지의 헤드라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ASML바의 반도체 급락은 오히려 기회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다른 AI 관련주들이 will rally back, 다시금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ASML의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반도체 테마의 전체적인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는데 그런데 그 가이던스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실적과 큰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사측 그 CEO의 코멘트를 인용했는데요. 어제 ASML의 CEO가 했던 말이죠. AI 부문에서는 강력한 발전과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시장의 다른 부분에서 조금 부침이 있다. 이 다른 부분이라 하면 PC 그리고 스마트폰과 맞닿아 있는 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베런스지에서는 실적 가이던스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인텔을 꼽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판단이 일부 작용했기 때문에 간밤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주들이 반등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ASML은 그런데 TSMC의 실적은 다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TSMC의 실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엔비디아의 칩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지금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는가, 그만큼 수요가 얼만큼 강력한가 이 부분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결과가 되겠죠. 오늘 아마도 오후 2시 반에서 3시쯤 실적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예의주시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전.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이 시간 통해 너무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 빅테크주들의 원전 투자, 그야말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구글, 그리고 올해 한 5월쯤이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어서 간밤에는 아마존 역시도 원전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버지니아와 워싱턴, 펜실베니아 이렇게 세 가지 주에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에 SMR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해서 투자한다. 총 투자 금액은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800억 원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작은 기업들, 아주 묵직한 커다란 기업들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강력한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 대표적인 관련주들로는 BHI, 좀 묵직한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차트를 봤을 때 세 개 모두 기술적인 분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어서요. 어떠한 섬세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지 잠시 후 개장 중계 통해서 자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원전 이야기 매우 중요하겠고요. 오늘도 역시 반도체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쇼크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시장은 나란히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1% 전후의 약세로 전날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도체 빠졌고 국제유가 급락,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한번 잘 나가던 시장 분위기에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점적이었던 건 반도체 쇼크. 이 쇼크로 인해 외국인이 그 전날까지 한 이틀째 소량이지만 들어왔던 이 거래소 현물 쪽으로 다시 가출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사흘 만에 매도로 전환. 그 규모는 6,6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수 쪽 안에서는 양매도,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스러웠고 이 매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되면서 확실히 이 ASML 실적 쇼크를 여실없이 반영하는구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1%가량 빠지면서 다시 60일선 내줬죠. 시총 1위에서 20위까지 일제히 다 급락을 했고요. 딱 그 안에서 비만 키워드만 생존했습니다. 펩트론 생존. 비만 제외한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요한양행, 알테오젠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바이오가 이렇게 최근 지수를 견인했던 주역이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 좀 받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호재 있었지만 보합권 마감, 다른 2차 전지는 일제히 밀렸습니다. 그밖에 선방했던 섹터를 꼽아보면 방산 sek터,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전방위적으로 호재들이 반영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웃고 있는 종목이고요. 원전은 앞서 체리냉커가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주고 있는데 구글의 반가운 소식 그리고 업데이트된 내용까지도 반영하며 오늘도 기대가 큰 섹터입니다. 금융은 밸류업 ETF 출시가 좀 미뤄질 것 같다. 지금 지수에 담겨있는 종목들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번 첫 번째 발표되면서 빠졌던 KB금융, 하나금융지수 최근 반등 줬죠. 여기에 증권주들까지 함께 웃었습니다. 테마단 안에선 진단키트 6개 STO. 오늘도 다시 한번 STO 힘 받아갈 수 있을지까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오늘은 나쁘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반도체 쇼크를 받았지만 이 안에서 기민하게 뜯어보면 좀 체크할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ASML이 실적 하루 좀 유출로 발표가 됐지만 먼저 매를 맞았다라는 표현들도 증권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총 570조 원이 증발됐습니다. 특히 도쿄 일렉트론 중심으로 니케이 지수 안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우수수 떨어졌고요.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만 그리고 일본 1% 넘게 빠졌죠. 여기에서 뜯어볼 법한 포인트는 AI는 괜찮은데 다른 반도체 부문이 약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맥쿼리 증권은 실적 발표 나온 직후에 인텔, 삼성전자 같은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투자 지연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TP 하향 조정 같이 나왔고요. JP 모건 체이스에서는 이 부분은 미국의 반도체에도 영향을 줄 법한 내용인데 지금 25년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의 두 자릿수 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스럽다라는 이야기
이야기를 꼽았습니다. ASM의 실적 발표가 안 좋아지면서 장비단으로의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며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단, 특히 장비가 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게다가 어제 나왔던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들 첨단 AI 칩 반도체 수출 규제 들어가 있는 거 중국 쪽으로 워낙 또 강력했었는데 중동이라든지 다른 국가까지 상한선을 검토하고 있다. 더 못 팔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투심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오늘 발표될 TSMC 실적 발표, 빅테크의 앞으로의 이번 실적 발표, 설비 투자 중요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뜯어볼 부분으로 제가 체크한 건 어제 안 좋았던 부분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최근 삼성은 기관이 샀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샀는데요. 여기서 매도 전환 나오면서 물량 출회가 있었다는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톱 나란히 빠졌는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 AI 스토리가 살아있잖아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2%, 장중 저점은 마이너스 4%고요. HBM 쪽이 하이닉스만 선방했나 봤더니 이수페타시스 살아남았고요. 파크시스템즈, PSK홀딩스 괜찮았습니다. PSK홀딩스 전공정 장비단이긴 한데 리플로우 장비 첨단 공정으로 선단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TSMC나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선방 움직임이 나왔고 레거시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 파운드리 쪽 반영하면서 유진테크, 원익 IPS는 추가 하락이 나온 상황. 최근 전공정까지도 이렇게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저점에서 좀 고개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꺾였고요. 선방했고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TSMC 오늘 오후 3시 앞서 체리앵커 예고해드렸죠. 2시 반 아마 헤드라인 넘버 나올 가능성이 높고 3시에는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뭘 봐야 될까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TSMC는 한 1%가량 상승합니다. 지난 9일에 힌트를 줬던 매출액입니다. 236억 2천만 달러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한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1.8달러, 1달러 80센트고요. 이익 자체는 아마 20%가량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헤드라인 넘버보다도 3시가 중심입니다. 컨콜의 관전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매출 마진, 연간 매출 성장 가이던스 더 높여잡나, 그리고 설비 투자, 캐펙스는 얼마나 늘리나. 첫 번째 매출 마진은 이번 3분기 때 한 55%, 4분기에는 55.5%의 가이던스를 준 게 지난 분기 컨퍼런스 콜의 그림입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아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부합하는지 혹은 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매출 성장 가이던스는 지난 2분기 때 발표할 때 연간 한 매출 가이던스 1분기보다 20%가 높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요단에 대한 자신감이죠. 혹시 이번 3분기에 더 높여잡지 않을까? 그러면 AI 버블과 관련된 수요단의 우려를 다 불식시킬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투자 규모는 300억에서 한 320억 달러 정도로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상회할지 여부까지 3가지 관전 포인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PSK홀딩스, 이수페타시스, 비교적 선방한 하이닉스, 그렇지 못한 유진테크, 삼성전자 서로 다른 길을 계속 갈까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HBM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길을 다르게 걷고 있다는 것만 봐도 HBM의 독주 체제가 있다면 계속 아마 이 스토리는 살아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정 장비단 안에서도 특히 레거시 쪽으로 들어가는 유진테크, 테스 약하고요. PSK홀딩스 선방 그리고 파크시스템즈 사실 이 부분은 전공정 정통 장비라기보다 원자 현미경 나노 계측 장비여서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어느덧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움직임, 고점 돌파할지 여부와 이 괴리감을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공정단 안에서는 한미반도체와 한화인더스트리얼 이렇게 TC본더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서 체크해보죠. 엔비디아의 퀄 승인만 눈여겨봐야 될 게 아니었나 봅니다. SK하이닉스, TC본더 장비 퀄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라는 내용이 한화정밀기계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한 단독 보도를 통해서 4시경에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6시 정도
바로 하나정밀 쪽에서 퀄테스트 탈락설 사실 아니다. 검증 지금 진행 중이고 완료되면 우리 납품할 거다라고 2시간 만에 번복하는 부인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희비가 많이 엇갈렸어요. 첫 번째 보도 내용을 따라간 거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시간의 6%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한미반도체가 7월까지 고점을 경신하다가 지금 3개월, 4개월째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하나 정밀기계를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달간의 선방하는 움직임 속에 꽤 선방하는 모습이 지금 주가 괴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나온 뉴스라서 지금 완전히 방향이 바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지금 시간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선 한미반도체 상승,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하락인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마 한미반도체의 독주 체제는 계속될 거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2달간의 상승도 꺾이게 되겠죠. 방향성 체크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시장에선 살짝 묻히고 있기는 한데요. TV 토론도 사라졌고 다음 달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는 모멘텀입니다. 트럼프 지지자 쪽에서 크립토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트럼프 당선 쪽으로 이제 모금을 더 실었다라는 내용도 간밤 외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비트코인 여기에 반응하면서 1% 상승 67,70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급등 랠리는 아니었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우리 쪽으로 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움직였던 이쪽 섹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어제는 조정이었지만 다시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힘 받아갈 공산이 크고 금융주는 최근 나쁘지 않고 방사는 독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트럼프 트레이드 다시 한번 힘 받아갈까요? 이 부분 오늘장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강 작가 지금 수상 지난 이달 초에 있었고요. 엿새 만에 첫날 반나절만 해도 굉장히 좀 완판 행렬을 이어갔는데 엿새 만에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어제 집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1Q84의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한 8개월 정도 100만 부 달성까지 기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꽤 빠르죠. 이 랠리 움직임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힘받아가지 않을까요? 급등 랠리가 한 이틀째 나오고 사흘 만에 조정을 받았던 이번 주 흐름이었습니다. 다시 힘 받게 된다면 이번엔 팔아야 할지 아니면 이 랠리 계속 이어진다면 좀 긴 관점으로 출판사 재지 봐야 될지 여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잠사 브리핑 쭉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체크 먼저 해보면서 Q&A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엇갈릴 것으로 예상입니다. 코스피 반등 0.4% 상승 2620선 출발. 코스닥은 약보합권이네요. 760선에서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시총 볼까요? 어제 다 같이 밀렸던 반도체 투톱. 역시 HBM인가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간밤 반응하며 2%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바이오 조금 매물 출회가 있었는데 오늘도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쉬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 추가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간밤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등했고요. 그런데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는 약해서 ASML 아직 쇼크 여파는 있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TSMC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반전 가능할까요? 네, 국내 기업과 연관성이 큰 이 TSMC가 오후 3시 실적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SML 같은 경우는 중국의 2분기 매출 비중이 한 50%에서 이제 내년 정도에 20%로 감소될 수 있다라는 이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이 더 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집중돼야 될 이슈 같은 경우는 이 TSMC 실적 발표와 24일 SK 하이닉스 3분기에 7조 이상의 기대감은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예상가 2%대의 반등폭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제 HBM 중심의 차별화로 종목별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재편할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단 이 AI 기반의 HBM 그리고 ESS 관련된 수요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4분기로 이어질수록
비우호적인 환율 영향하고 또 이제 B2C에 대한 이 수요 부진으로서 4분기에 전통 쪽 비수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전략보다는 진입 시점에 대한 신중성이 더 필요한 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이 지금 6% 가깝게 빠지고 한미반도체는 4% 가까운 반등 출발 예상되는데요. 보도 내용에 대한 좀 번복 이야기가 있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도 내용을 따라가는 시세 펼쳐지고 있거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팔아야 될 내용일까요? 네, 일단 하나 인더스트리얼 주가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랠리가 워낙에 강하게 이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차익 매물이 증가될 수는 있는데 사실 한미 반도체가 평생 이제 독과점일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하나 콜테스트 통과 시에 대량 양산에 따라서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한 단가 협상이 마진 감소로 일부 이어질 수는 있지만은 수율이라든가 그리고 26년도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양산화 기대감에 기술 격차를 한미 반도체가 보여준다면 지금의 멀티플 50배, 내년 정도에 한 20배까지 싸지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수 전략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혹이나 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한화가 퀄테스트를 통과할 당시에 주가가 일부 정도의 하락폭을 보인다면은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실적과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원전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7%, 우리기술도 8%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까지 SMR 기업에 지금 투자한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구글과의 격포제, 빅테크가 사실상 SMR 점 찍은 게 확실해지는 모습입니다. 원전주는 추세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그 빅테크와 예전에 전력기기와 연결고리가 컸다면 지금은 오히려 원전과의 연결고리를 좀 더 우리가 점수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도미니언과 뭐 일단 관련된 에너지 기업과의 소형 원자로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 그리고 구글도 이제 비상장 자회사였죠. 이제 이 카이로스 파워와의 계약 체결을 통했고요. 또 MS 같은 경우도 미국 최대 원전 기업이죠. 콘스탈레이션과 에너지와도 이제 대량의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내의 이 원전 지수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이즈 반영 그리고 저가 수주에 대한 의구심이 주가를 한동안 눌렀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조정받던 미국 시장의 훈풍과 SMR,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듈 쪽으로의 기술력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서 오늘 반등폭을 보여준다면은 연속성 있는 추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한 소외주에 대한 관심폭이 오히려 원전주에 대한 계속된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반등폭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장 후의 분위기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성훈 대표와 Q&A부터 마칩니다.